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일 NBA 분석 방송 구독자님 추천 시작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수학생님 보시는 추천 분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뭐 최근의 흐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 NBA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한번 또 야무지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주시고, 뭐 제가 100% 맞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와 애틀란타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디애나의 지금 연패 구간이거든요. 지금 개막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0승 4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었던 이런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공격에 대한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 뭐 지금 할리버튼도 시즌 아웃 됐고, 뭐 터너도 빠졌고, 뭐 맥코넬 빠져 있고, 그다음에 핵심 코어들인 네마드라든지 메서린까지 없다 보니까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득점이 지금 113.25 득점, 평균 실점이 122.5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많은 실점을 가져갔는데 그거를 메꿔줄 만한 화력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인디애나는 공수에서의 마진,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9.25, 리그 전체 26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비에서의 약점을 화력으로 메꿔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 영이 빠질 예정이에요. 빠질 예정이고 그 빈 자리를 알렉산더 워커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뭐 워커라든지 그다음에 제런 존슨이라든지 아니면 폴징스라든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마워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애틀란타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높은 에너지 레벨, 윙 자원들의 위치 선점 이런 부분을 과연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인디애나는 이번 시즌 생각보다 많은 파울을 범하고 있고요.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헌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애틀란타의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는 억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벤치 구간에 있어서도 이런 뎁스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가 승리 가져가면서 뭐 마행 가능성까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릴 수가 유익박사님 있을 것 추천 감사합니다.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승리, 그 다음에 이쪽 마행 승리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필라델피아가 4연승으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시즌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 보선이 이제 3연패를 끊어냈고요. 2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선이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게 뭐죠? 수비에서의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07.2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전체 2위에다가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쫀 디펜스 위주로 상대 슛을 최대한 컨택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상대 야투를 떨궈주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다만 지금 상대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곽에서의 슈팅 성공률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3점 야투율이 4경기 치르는 동안에 42.21%. 리그에서 전체 가장 높은 3점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 보선이 가져가는 쫀 디펜스에서의 약점이 외곽에서의 꽤나 많은 슈팅 찬스를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필라델피아의 화력이 터지는 3점이 터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약간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의 경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가 뭐 타이릭스 맥시라든지 에드지컴에 대한 이런 성공률 자체가 워낙에 좋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그라임스가 이 득점에 대한 볼륨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선은 이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지금 많은 3점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화력으로 따라가긴 좀 힘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화력과 보선의 수비가 맞붙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의 화력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은 필라 승에다가 이제 뭐 1.5 마헨, 그 다음에 23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이제 토론토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그냥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클리블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순수 이런 체급 차이. 뭐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토론토는 지금 5경기 가져가면서 1승 4패. 승률이 지금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특히나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7.8실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9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뭐 디안드레 헌터라든지 모블리, 제럴 앨런이 들어왔을 때 이 토론토의 골 및 수비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밑으로 볼이 유인만 된다면 아마 계속해서 득점이 나올 거예요.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이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순수 수비 능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번 시즌 토론토는 2점 라인에서 2점 허용률이 62.8%. 2점 허용률이 62.8%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거든요. 자, 그래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텐데 다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력적인 측면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는 아무래도 이제 베럿이라든지 스카티 반지를 활용한 좀 뭐 긴 리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틸 능력, 상대 턴오버 유보의 능력 이런 걸 활용해서 트랜지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화력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클리블이 지금 문제가 뭐다?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좀 얇아져 있습니다. 지금 갈란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멜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미체일도 지금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약간 화력 대 화력이 맞붙는 느낌의 경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237.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뭐 토론토 프렌에 대한 가능성, 요런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리블이 갈란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제 잡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백코트 뎁스가 좀 얇아져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득점의 토론토 프렌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뉴욕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이 사실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순수 체급은 뉴욕이 앞서는데 홈팀 시카고는 아직까지 개막 이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브런슨이라든지 브리지스, 아누노비, 뭐 타운스, 고점이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확실한 원투펀치가 존재하는 팀인데, 문제가 이 타운스에 대한 효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뭐 탑에서 시작을 해서 드라이브 들어간 다음에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들, 거기서 파생되는 뭐 외곽 슛이라든지 미드레인지 슈팅들,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야투율 자체가 지금 35.2%? 야투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외곽에서의 2점 라인에서의 야투가 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팀은 어떤 팀이죠? 일단은 베이스 5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마진을 남겨줘야 되는 팀인데,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베이스 5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접전 경기가 많고 깨지는 경기가 많아요. 자, 반면에 홈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코비 화이트가 빠져 있거든요. 화이트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4경기 보시면은 평균 119.75득점, 111.25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시카고의 감독이 빌리 도노반 감독인데, 이 감독의 색깔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뭐 스위칭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위치 선점을 활용한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뭐 제공권 확보라든지,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공격도 당연히 잘 풀리는 이런 모습을 시카고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타운스의 뭐 최근의 경기력이라든지 베스트 5에 대한 경기력이 정상적인 경기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실 베스트 5 구간에서 뉴욕이 확실히 마진을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벤치 구간은 사실 시카고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카고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뉴욕의 득점 기대값이 낮아지는 상황에다가 템포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카고 프렌이라든지 4.5 프렌이라든지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3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피닉스랑 유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저는 어떻게 타이틀을 정했냐면은 좀 공격 코트에서의 아쉬움이 명확한 팀들의 매치업이다 라고 좀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홈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커라는 에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부커라는 에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팀 스코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제 젤런 그린이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확실한 이제 스코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좀 득점이 모자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한 팀입니다. 지금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그리고 지금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다? 일단은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에 대한 기대값 설정 자체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원정에서 가져가는 유타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적인 야투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템포 자체도 양 팀이 뭐 빠르게 달리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양 팀이 워낙에 많은 득점을 가져갔었다 보니까 238.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내일의 경기 유타가 원정인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드리고 싶거든요. 23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요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포틀랜드랑 덴버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매치업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급 차이가 좀 보여집니다. 체급 차이가 좀 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덴버가 원정이라는 점에다가 이 머레이의 출전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좀 거슬려요. 이번 시즌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전술이 뭐죠? 일단은 윙 자원들을 되게 많이 살려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에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포틀랜드가 좀 빠르게 트랜지션 상황을 가져갔을 때 과연 요키치가 리커버리가 될 수 있겠느냐, 수비를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머레이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팀 핸들링이 전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포틀랜드의 강한 압박 수비에 생각보다 많은 턴오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덴버가 홈이었고 만약에 머레이가 출전이 됐고라고 한다면은 덴버에 대한 밸류를 높게 보겠지만 뭐 순수 화력은 덴버가 더 낫겠지만 포틀랜드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약간 따라붙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머레이가 출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덴버를 봐주고 싶은데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239.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요것만 말씀해 드려볼게요. 단 이제 머레이가 출전한다면 뭐 덴버의 승리 가능성이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파 뉴올.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클리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정팀 뉴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0승 4패죠. 지금 공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0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1.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3점 야투가 27.91%, 2점 야투가 47.23%. 그래서 사실 이 조던 풀이 가는 팀마다 약간 좀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뉴올리언즈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윌리엄슨까지 공이 잘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좀 무리한 슈팅들, 뭐 풀업 점퍼라든지 뭐 이제 좀 무리하게 던지는 슛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내 매치업 상대가 클리퍼스라는 주바치가 버티고 있는 브룩 로페즈가 버티고 있는 클리퍼스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골빛을 공략해줘야 되는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공략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지금 홈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볼 상황에서 1대1 상황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든이라든지 브래들리 빌이라든지 카와이라든지. 그래서 온볼 상황에서의 이런 돌파를 가져갔을 때 과연 뉴올리언즈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대인 방어 능력이 되겠느냐. 순수 컨택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인 방어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클리퍼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사실상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이제 클리퍼스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0.5 기준 마헨이라든지 그 다음에 224.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7가지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10월 한 달 다들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달에도 다들 저의 방송 많이 와주시면서 뭐 다들 저랑 소통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감사합니다.